자, 우리가 계약을 한번 보시면 이 계약을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보험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있죠? 네, 보험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그다음에 연납 보험료는 6만 원이고 재보험회사가 연간 최대 보상액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은 보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5%고 그 다음에 재보험회사가 2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수익도 반영이 되고 돈도 빌려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리스크라든가 신용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1차 년도에 자 4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2차 년도에 3만 원, 3차 년도에 5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 맞습니다. 자, 보세요. 보험료가 6만 원 들어왔잖아요. 근데 6만 원의 10%는 재보험에서 운영 경비로 빼버려요. 운영 경비로. 그러면 5만 4천 원이 남았잖아요. 뺐으니까 5만 4천 원에 대해서 연 5%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냈다고 해서 보험료에다 이자해서 나중에 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만 원에서 6천 원 뺐으니까 5만 4천 원에다가 이자를 벌써 이거 보태니까 5만 4천 원 2,700원 보탠 게 수입이잖아요. 근데 4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보험회사가 원보험회사 4만 원 줬죠. 나머지가 16,700원 남아있는데 이걸 꿀꺽해서 재보험회사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차기 이혼해줘요. 다음 연도로 이혼해줘. 남는 거는 다음 연도로 이혼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6만 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자 경비 10% 뺐죠. 그러면 여기 이월된 금액하고 여기 5만 4천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합치면 7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계산하는 거죠. 합치면 7만 4,205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돈에서 사고 났는데 3만 원에 사고 났어요. 지급하고 4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월해줘요. 그래서 6만 원을 보탰으니까 이제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6만 원의 경비 빼고 5만 4천 원하고 요걸 합치니까 9만 8천 원이 되는데 이거의 이자를 계산해줘요, 또. 그리고 5만 원이 지급됐어요. 나머지 5만 3천 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방법은 차기 보험료를 낼 때 5만 3천 원 나누기 차기 보험료를 3년으로 한다 그러면 6만 원을 낸 게 아니라 5만 3천 원 나누기 3 하면 1년당 5만 3천 원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3천 원 곱하기 3 하면 만 얼마씩 15,000원이나 17,000원씩 이 분배해서 갈 거 아니에요. 6만 원에서 17,000원을 뺀 나머지 4만 3천 원만 되는 거죠. 차기 계약할 때. 보험회사가 남는다고 해서 남는 돈 전액을 계약자한테 환수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한정보험은 남는 돈 전액을 계약자한테 환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알겠죠? 투자 수익이 어떻게 반영됐죠? 첫 해는 5만 4천 원, 두 번째는 7만 700원, 세 번째는 9만 8,235원에 0.05%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자 수익이 보험료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면 돈 낸 거에서 경비를 뺀 거에서 2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자 소득만큼을 보험료로 더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투자 수익이 반영됩니다. 자, 그 박스 있어요. 박스 밑에 투자 수익이 반영된다고 되어 있죠. 박스 밑에 있어요. 투자 수익이 반영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만 주세요. 자, 투자 수익이 반영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잖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반영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죠 이제는? 네. 투자 수익이 반영된다는 거죠. 자, 만기 시에 잔금이 어떻습니까? 보험자 수입이 아니고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주는 방법은 가장 많이 돌려주는 방법이 우리가 사고가 적게 되면 할인 할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할인 할증이 남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에서 5% 10% 해준다 해서 남는 보험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한정은 우리가 계약자하고 원보험회사도 한정할 수 있고 재보험에서도 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다 안 쓰고 이렇게 해요.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오세창이가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어요. 3년간 계약했어요. 3년 동안 사고 하나도 안 날 수 있죠. 그렇다고 보험료 다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한정 보험을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낸 돈하고 보험금하고 수의상 등의 원칙을 맞춰야 되니까 위험집단이 다수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가 5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한정 재보험을 할 수 있어요. 왜? 자체 내에서 수의상 등의 원칙을 맞출 수 있으니까 500대가 3년 후에 얼마만큼 돈이 남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세창이는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데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정보험을 하려면 계약자가 엄청나게 많은 다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 재보험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에 이루어져요. 자,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있는데 원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100억을 줬다 이거죠. 100억을 줬어. 그동안에 그 사고에 반드시 사고 나겠죠? 수십 건의 사고 나겠죠, 1년 동안. 그러면 그것 중에서 돈을 돌려주겠죠. 서로 매년 수의상등의 원칙을 맞출 수가 있지만 계약자가 내가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의상등의 원칙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보험은 주로 재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를 한 500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정 재보험 살 수가 있어요. 왜? 매년 내가 낸 보험하고 매년 나 받은 보험금하고 언제나 수의상대 원칙을 맞춰볼 수가 있으니까 남는 거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받고 할 수가 있지만 계약자 한 명이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매달 남다가 한 번 사고 나면 거대 손해 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배당 말고 배당 상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같다고 봐야 돼요. 아니에요. 배당 상품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배당 상품은 우리가 이득이 남잖아요. 무슨 이득이 남자 그러면 위험 이익도 있지만 2차 이익, 그죠? 2차 이익, 예정 이율하고 실제 이율하고 다른 점 이런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 안 내면 할인 할증 해주는 거 있죠. 그거하고 다른 게 이거는 남는 금액을 전액 돌려준다는 거죠. 일부를 주는 거고 요거는 지금 위험보험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소도 옛날에 배당은 주로 남는 게 뭐냐면 예정이율하고 그죠? 그러니까 위험률 차이, 그 다음에 이율 차이, 투자율 차이를 다 더해서 이득이 나면 그 중에서 주주가 가져가고 하고 계약자 배당이 일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보험은 그게 아니고 남는 거 다 돌려줘요. 할인 할증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고 안 내면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할인을 내가 사고 안 낸 만큼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5%, 10%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거와 다른 게 이거는 다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계약자가 낸 돈하고 보험자가 죽은 거하고 각각 수의상비 원칙을 맞아야지
위험이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왜? 10년 가다가 빵 한 번 사고 나면 끝인데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자 현대해상이 재보험 보냈다. 그러면은 현대해상이 보유한 계약자가 사고 안 되는 1년에 하나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백 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돈을 받아오죠. 매년 또 되냐 안 되냐를 검사해보죠. 그럴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위험 한두 개 가지고 있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보험 계약자와 원보험 회사도 가능합니까? 그러려면 원보험 계약자가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차 500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차 한두 대. 그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게 재보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재보험사의 이득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재보험회사의 이득, 아까 운영이익, 경비, 경비.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니까 얼마 안 되지만 재보험료가 100억이면 10억인 거죠. 그죠? 그런데 보험회사 협업회 입장에서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보험회사를 받으니까 그것도 몇백억, 몇천억 될 수가 있죠. 그거를 자기들은 운영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죠. 무조건 다 주는 게 한도가 있어요.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자, 똑같이 가다가 2차 년도에 3차 년 때 25만 원이라는 거대 손해가 발생해 버렸어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자, 똑같이 갑니다. 자, 돈 주고 2월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6만 원 보대 갖고 경비는 6천 원 빼고 9만 8천 원에서 투자 수익까지 됐는데 손해가 25억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재보험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5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죠. 원보험회사가 20만 원의 손해가 발생. 이게 20만 원이니까 아무 말도 아니지만 이게 2천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원보험회사 망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얼마만큼 빌려주냐? 2천억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 돌려줄 돈이 53,400원 돌려줄 돈 있어요. 왜? 9만 원에서 이거 줬으니까. 그래서 20만 원에서 이걸 뺀 나머지만 이자를 받는 거죠. 내가 53,146원은 돌려줄 돈이었잖아요. 3년 동안 운영해서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20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20만 원을 주면 53,000원을 뺀 나머지만 14만 원만 빌려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겠다는 거죠. 이자는 받고 나중에 돈을 안 주는 거네요. 아니 돈 이제 원보험회사가 또 갚아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갚고 저 돈은 못 돌려받는데 뺐으니까. 어떤 거? 아니 빌려줬으니까 돌려주는 돌려받 원보험회사가 이제 돈 벌어서 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보험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유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려줄 데가 없다면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망해버리니까 보유를 못 늘리잖아요. 보유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득을 많이 취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보유 저렇게 빌려주는 것이 없을 때보다 만약 빌려준 게 없다 그러면 저렇게 2천만 나올 거 봐서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자꾸 재보험을 더 보내고 계속 보내야 되는데 내가 쭉 보내다가 대형 사고가 오면 돈 꼬을 때가 있으니까 내가 보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보험회사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재보험회사는 보유를 적게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원보험회사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신용거래가 되죠. 돈을 빌려주니까 금리 리스트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한정재보험은 위험 플러스 금리, 신용이 위험이 다 결부된 형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해만 되시면 돼요. 이해만 되시면 뭔 말인지 알겠다. 아, 돈도 빌려주는 거구나. 재보험회사가 돈도 빌려주구나. 대신 재보험회사는 뭐예요? 리스크를 적게 잡죠. 자기가 리스크를 적게 잡고 그 대신 원보험회사는 뭐예요? 위험관리만 잘하면 돈 돌려받잖아요. 근데 재보험도
재보험을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재보험을 재보험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론이니까 뭐 우리가 또 한 번 공부한다 해서 2개 공부한다 해서 더 뭐 한 건 아니니까 자 요거 이게 원리가 뭐다 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죠. 원리가 뭐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네. 요것만 이해되시면 나머지는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도대체 뭐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례를 어디서 책에서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 다른 책에서 막 글로만 써놨는데 뭐 투자 수익을 반영한다. 뭐 어떻게 반영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만 써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려준대요. 보험회사가 왜 돈을 빌려줘? 금리 리스크를 반영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려고 책을 몇 권 살지 몰라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만들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왜 새로운 형태의 대체 리스크인지를 알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단연계약이죠. 1년짜리 계약하고는 저게 안 되잖아요. 단연계약이죠. 원보험회사가 보유 한도를 높였어요? 보유 한도를 높였죠. 그죠? 원보험회사가 보유 한도를 높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보험자가 적게 빠져나가죠. 원보험회사가 이익을 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잖아요. 보유 한도를 높였으니까. 두 번째, 재보험, 보통은 재보험 보내면 손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그걸로 원보험회사 끊이잖아요. 이익을 돌려받지 않았잖아요. 이익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재보험회사한테 돈 주면 그 투자 수익만큼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적자가 생기면 돈 빌려준다는 거. 돈 빌려준다. 요게 재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대형 사고가 생겨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 원보험회사에서 자금을 대여한다. 나왔죠? 세 번째, 차입금으로 대형 사고를 대처하기 때문에 원보험회사가 보유 한도를 정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보험자가 재보험 리스크는 감소되는데 신용 리스크하고 우리 설명했던 거예요. 신용 리스크하고 금리 리스크는 자, 신용 리스크가 뭐예요? 예. 신용 리스크가 뭐예요? 돈 띄물 리스크. 이게 신용 리스크예요. 돈 빌려줬어. 2천억을. 근데 원보험회사가 파산해버리면 끝이잖아. 그게 신용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는 뭐예요? 내가 5%를 빌려줬는데 금리가 다른 데 막 7%, 8%씩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게 금리 리스크인 거예요. 내가 5%를 빌려줬는데 금리가 막 떨어져가 1%야. 그러면 해피지, 해피. 해피지. 근데 내가 5%를 빌려줬는데 막 세계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보험 이자가 막 7%, 8% 올라가. 그거 안 빌려줘. 이쪽 빌려서 돈 받았을 건데. 그게 금리 리스크. 신용이라는 말이 생기면 신용 리스크라는 신용이라는 말이 생기면 신용이 뭐냐? 돈 안 갚는다는 게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보험이 신용을 우리가 증진시킨다라는 것은 돈 갚을 능력을 보험이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 대금을 팔았는데, 돈을 팔았는데 수출 대금을 못 받았어. 그걸 담보해주는 게 수출보험이잖아요. 수출보험은 신용을 증대하잖아. 내가 내 집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화재보험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재보험 청구권을 은행에 가져가 있어. 그것도 뭐야? 신용 리스크. 내가 돈을 못 갚을까 봐서 신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보증보험 넣으라 그래. 보증보험 넣으라 할 때 내가 자동차 할부 못 내면 보증보험에서 가져가 버리겠죠. 나의 채무 불이행을 신용이라 그래. 채무 불이행을. 그 채무 불이행을 보험이 낮춰주는 걸 신용을 보험의 기능 중에서 신용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단순히 신용을 높여준다. 신용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채무 불이행이 신용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죠? 채무를 잘 갚는 거 신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용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재보험회사가 1,400만 원, 2,400원 꽂았는데 원보험회사가 저것 받고 너 파산해버렸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채무 신용 리스크예요. 문제겠죠? 신용 리스크가 증대된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보험회사는 재보험 리스크는 줄였어요. 왜? 재보험을 조금밖에 안 받았으니까. 대신 금리 리스크하고 신용 리스크는 올라갔다는 거죠. 자, 아주 재밌는 보험이 나왔어요. 자, 복수 멀티플 트리거예요. 왜 한숨을 쉬어?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 하나씩.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저게 손해사장과 뭘 관계 있나, 저게 돈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 그래서 명부채이 결정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나오겠죠. 자, 트리거가 방아쇠예요. 방아쇠. 근데 방아쇠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총알이 뭐냐? 보험금이에요. 그거는 방아쇠 하나가 있어. 땅 싸면 총알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아쇠 하나로 보험금 나가는 거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나가는 게 원 트리거예요. 원 트리거. 근데 보험 사고 발생해도 돈 안 나가. 그다음에 두 번째 트리거가 충족이 돼야만이 그때서 보험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 나가기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그럼 왜 그랬어요? 보험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보험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그죠?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게 원 트리거야. 그런데 내가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면 이득이 많이 남았겠죠. 그러면 웬만한 사고는 그 장사 이익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경영위기에. 두 번째 트리거가 경영위기 트리거라고 그래요.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장사가 잘 됐으면 그 돈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할 수가 있을 텐데 장사도 안 돼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사고 처리할 돈이 없죠. 망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트리거가 조건이 돼야만이 보험금이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멀티 트리거 팔리스라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멀티 트리거 중에서 두 번째 트리거는 반드시 경영 트리거예요. 하나는 보험사고, 하나는 경영 트리거.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적게 나가죠. 자, 우리가 이것도 오세창이 같은 사람은 저걸 못해. 근데 대기업이나 복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낸 보험료가 한 100억이야. 매년 사고, 내가 전국에 공장도 많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발할 수 있어. 그러면 복수 트리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트리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죠. 왜? 경영 리스크니까. 이건 보험사고는 화재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경영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 경영이 얼만큼 안 돼야 돈이 나간다고 할 것이냐. 이걸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의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업계 전체의 평균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파라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진 같으면 강도 몇 이상의 지진일 때는 보험금을 준다 이런 거죠. 허리케인 같으면은 뭐 정해놓고 나서 풍속 얼마에 뭐 얼마 이상이면 돈을 주겠다. 이걸로 수치화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당의 기업이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있는데 이익률이 우리가 이만큼 정해놓고 이익률이 이상이면은 보험금 안 주고 사고 나더라도 요만큼이면 보험금 준다는 거죠. 근데 딱 여기 걸린 거예요. 화재는 났는데 두 번째 트리거가 살짝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만 낮추면 보험금 들어오잖아요. 그잖아요. 뭐 모른 척 하지 마. 지금 설명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가만히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설명 잘한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외워져. 특히 우리가 공부할 때 줄 긋고 외워, 줄 긋고 그러면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나중에 못 외워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교수는 줄만 꺼서 준다 그러는데 줄 꺼서 주려면 줄 꺼서 가지고 책 팔지 뭘로 줄 꺼서 줘. 자, 아니 내가 7.7%가 임계값인데 7.1%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2% 다운시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용 미래 나갈 거 지금 지불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야, 외상 부채 있는 거 아니, 돈 나갈 거 있으면 빨리 미리 집행해버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막 미리 해버리고, 막 조작하겠죠? 도덕적 위험이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업계 평균을 가지고 했어요. 자, 업계 평균을 가지고 했어요. 업계 평균을.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업계의 평균하고 당해 기업의 우리가 이익률하고 꼭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업계 평균은 좋았는데 우리 기업은 그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신제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형편이 없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업계 평균은 좋았어요. 이게 이 정도 이상이면 이해하면은 돈 주겠다고 트리거를 만들어놨는데 업계 평균으로 6% 이상이면 주겠다는데 업계는 한 9% 된 거예요. 근데 나는 4%예요. 나는 죽겠는데 업계가 좋다고 해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보험사고 나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서 커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커버하겠다는데 나는 죽겠는데 업계가 좋다고 해서 안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업계의 평균하고 나의 이익률하고 동떨어질 가능성을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해요. 거기 그런 말 있었어요?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업계의 평균 이익률하고 당해 기업의 이익률하고의 동떨어질 가능성. 이걸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그래. 우리 저분이 한번 한숨 쉬었고 여기서 한번 한숨 쉬었어요. 두 번 주고 있었어요. 네? 그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임계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죠. 임계값이라는 것은 임계값 이상이 되면 두 번째 트리거가 조건이 되는 거고 임계값 이하가 되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계값 밑이 되면 보험금 안 나가는 거고 임계값 이상이 되면 보험금 나가니까 그 임계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업계 전체 평균을 하면 계약자가 조작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반면 실제 당해 기업은 죽겠는데 업계 평균만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해 기업을 하자니 어떻게 합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저거는 할 수 있죠. 자, 뭐예요? 자, 저거는 뭐예요? 보험 사고만 가지고 가는 거죠.
경영 리스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보험 사고만 가지고 지진이 7 이상일 때는 지진 보험인데 지진을 해주겠다. 근데 그날 안 해주고 7 이상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게 멀티 트리거의 내용이다는 거죠. 멀티 트리거 이제 알겠죠? 멀티 트리거는, 자, 트리거는 뭐라고요? 방아쇠다. 제1 트리거는 뭐예요? 보험 사고. 제2 트리거는 경영 위기 또는 파라메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 라인 인슈런스. 이때 라인은 위험이란 뜻이에요. 위험. 복수의 위험. 그래서 통합보험이다. 또는 바스켓 보험이다. 바스켓이라는 것은 바켓스 보험 아니야. 거기다 다시 벌었다는 거죠. 하나 밖에서 다시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는 MMP가 있잖아요. 멀티 라인 멀티 이어. 그건 뭐예요? 다위험 다수녀 단연비약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순수 위험 외에 재무 위험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멀티 라인 안에. 그 다음에 멀티 라인의 장점은 뭐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수 위험은 위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없어요. 이게 상반관계라는 거죠.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없어요. 화재하고 지진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화재가 사고가 발생하면 지진은 지진에서 이득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둘 다 발생하면 손해만 생기는 것은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 간의 상쇄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애가 마이너스 손실이 되면 어떤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생기니까 이런 위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뭐냐면 투자 수익 위험이 투자의 위험은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상관관계 얘기할까요? 부동산하고 증권은 상관관계.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증권에 있는 시장이 부동산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증권이 활성화가 안 돼요. 부동산이 힘들어지면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빼서 증권으로 가요. 그런 것들이 트레이드 관계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증권 투자를 같이 했다. 근데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더라.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자, 각자 이거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비용을 세고 이 비용을 리스크를 따로따로 한다면 요 리스크가 10이고 요 리스크가 10이면 20의 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 차이만 보험을 넣으면 되니까 5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체 넣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 간의 상세 관계고 포트폴리오 관계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요소를 분산해 보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위험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체 내로 위험이 분산이 된다. 자, 이게 봤더니 상관관계가 완전히 100대 100이야. 얘가 플러스 10 되면 얘가 마이너스 10 돼요. 그러면 여기 위험이 차이가 각자 할 때는 각각 10이 돈이 드는데 이것도 보험 들고 이거 볼 때는 이것도 위험 관리하고 이것도 위험 관리하면 10대 10 드는데 이렇게 위험 관리하면 위험 관리가 빵이 되는 거죠. 근데 상관관계가 예를 들어 7이다. 여기 10 하면 여기는 한 마이너스 7 정도 되더라. 여기가 플러스 7이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0도 되더라. 이렇게 서로가 플러스 5,
한 7 정도 되더라. 그러면 상세하고 나머지 3만 남았잖아요. 3만 보험에 가입할 위험 관리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A라는 투자를 했고 B라는 투자를 했는데 A라는 투자와 B라는 투자가 서로 반대 효과로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근데 얘가 10 올라가고 무조건 얘가 10 떨어져.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험 관리할 필요 없죠.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가 돼버리죠. 근데 얘가 7을 올릴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요. 그럼 3만 위험 관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각자로 하면 17 해야 되잖아요. 17. 그러니까 위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으면 위험 간의 상세,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있겠죠? 위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으면 위험 간의 위험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된다. 이해되겠죠? 네. 근데 위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는 거는 순수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화재가 나고 지진이 어떻게 반대 효과가 있겠어요?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 지진이 줄어든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화재 위험 낮아진다? 전혀 별도잖아요. 순수 위험은. 근데 투자 위험은 트레이드업 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건 지진이 나면 불난다고 오히려 상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양해 효과죠. 양해 효과니까 위험 관리 비용이 더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위험 간의 위험 분산 효과가 기대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거래 장점 있죠? 장점 없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29페이지 밑에 있어요. 장점을 읽어보면 위험 간의 포트폴리오 비용이 거래 비용이 전략할 수 있다. 줄것은 맞죠? 거래 비용이 전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 분산 효과 밑에서 두 줄째 전절 위험 분산 효과. 그죠? 위험 분산 효과. 자, 위험 분산 효과가 아까 방금 얘기한 위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상반관계가 있어야 되고 위험 간에 써놓죠. 위험 간에 상반관계가 있어야 되고 위험 간에 상반관계가 있는 위험은 투자 위험뿐이에요. 투자 위험이에요. 순수 위험은 상반관계가 없어요. 전혀 순수 위험은요. 위험과 위험 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순수이면 위험과 위험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적이다. 그러면은 멀티라인이 자 보세요. 멀티라인이 처음 시작할 때 뭐였냐 그러면 순수 위험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이나 신용 위험도 대상이 된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나 투자 위험이 대상이 되니까 여기서 투자 간의 위험 간의 상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순수 위험만이 대행사하게다 그러면 투자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순수 위험만이 대상이다 그러면 위험 간의 트레이드 효과가 없어요. 왜? 순수 위험들은 위험 간에 독립적이거든요. 자동차 사고하고 화재 사고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투자 위험은 이렇게 관련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보험이 단종이면, 각각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티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라인이 한 10개, 15개 가지고 있으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죠. 요거요. 우리가 지금 개인 보험 같은 데 보면, 특약이, 어떨 때는 특약이 100 몇 개, 200 몇 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졸업한 것처럼. 그러니까 멀티라인이 되면 자기가 필요한 위험을 선택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자동차 위험 따로, 화재 위험 따로, 뭐 지진 위험 따로, 뭐 따로, 뭐 다 따로따로 하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그거 하나씩 들어야 되는데 멀티라인을 하면 내가 한 번에 묶어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해서 고객의 니드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하는 거죠. 거래 비용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은 뭐냐? 보험자 입장에서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 새로운 위험이 도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멀티라인이니까 보니까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동안에 계속 담보해 왔던 리스크는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에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리스크를 계약자가 담보해 달라니까 담보했어. 그래서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보험료가 엄청 사고 발생이 높아버린 거예요. 자, 자동차 사고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통계치의 이 추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몇 %다 그러면 거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담보를 한 번도 안 한 위험이야.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담보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100만 원 받고 담보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는 위험이니까 내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위험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고 바발로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발로 돈 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후회하겠죠. 후회하겠죠. 자, 그렇게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위험 비용, 담보 비용이 높다. 이 담보 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 그대로 좋지 않다는 거죠. 예측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못하는 상태가. 그 다음에 담보력의 확충 문제가 된다. 여러 라인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그때 약관 만들고, 그때그때 필요한 약관, 새로운 이용 하려면 또 그 이후에 또 약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RT죠. ART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